네, 경쟁 추적하는 대기업들 AI 본격 경쟁 시작되나. 네, 아무래도 인공지능은 정말 올해 증시 키워드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인공지능 섹터들 또 주가에 대한 등락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방법적인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손여로 팀장님의 AI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선 뭐 AI도 사실 주도 섹터라고 보기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나는 매매에 정말 자신 없어 이러신 분들 뭐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섬유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네. 변동성이 큰 섹터들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시청자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엔터는 이제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췄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섹터는 AI인데 AI가 최근에 시장이 아직 저는 바닥을 잡지 못했다고 판단되지만 시장이 바닥을 잡을 가능성 기미가 보이면 강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강한 슈팅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AI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이제 AI 의료만큼이나 의료기기만큼이나 성장성 있는 섹터다 보니까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매크로 변수 강화에 따라서 낙폭이 발생했는데 낙폭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 실적이 많이 잘 나오는 종목은 그래도 뭐 쌍바닥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좀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실적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 성장성으로만 똘똘 뭉친 종목들은 지지구간을 이탈하고 거의 21선은 다 이탈했죠. 21선 다 이탈하고 61선 지지 여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AI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을 때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 수급이 뭐 외국인과 기관인 경우도 있고요. 기타 법인이랑 내외국인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간에서는 좀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일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시청자분들께 좀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공지능 최근에 또 이슈가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빅테크 쪽에서도 많이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빅테크 하면 당연히 뭐 MS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오픈 AI도 있는데 이제 대기업들이 투자를 진행했고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뉴스가 별로 없었어요. 추가적인 뉴스가 별로 없었다가 매크로 변수가 강하게 나오면서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지주가 이탈하고 이러던 와중에 한 3일 됐나요? 이틀 됐는데 아마존이 먼저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이 AI 기업에 최대 5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존이 투자한 기업이 이제 챗 GPT로 유명한 오픈 AI 경쟁사인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오픈 AI 입장에서 약간 좀 초조함을 겪을 테고 많은 투자분들 이 AI, 챗 GPT 양대 산맥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은 좋아하시겠죠. 관심이 모이면 수급이 몰릴 테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한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우리나라 네이버도 하이퍼 클로버 X 출시를 했고 맞죠. 평가는 정말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현재 갖고 있는 기술력에서는 선방했다 이런 평가 받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런 아마존의 행동에 맞서서 바들 탑재한 AI 비서를 출시를 할 건데 이 완성도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AI를 이용할 때 인식률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개선이 되고 있고 이전에 났던 챗 GPT보다도 더 좋은 성능 거의 10마디를 하면 8, 9마디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AI 좋아하시는 분들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가 나왔는데 또 삼성전자 국내에서 이제 네이버에 이어서 삼성전자 또한 생성형 AI를 넘어서 선행적 AI를 선도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 제가 탑픽을 그 정도로 갖고 왔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외인과 기관의 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매를 잘해라고 하신 분들은 뭐 아마존과 관련돼서 이미 수급이 나온 종목들 나는 매매를 잘 못해. 근데 삼성전자가 그런 뉴스를 갖고 왔다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AI를 담당하는 회사가 어디 있지? 그 회사랑 관련된 수혜주가 뭐가 있지? 이걸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슈에 따라서 종목도 리스팅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 종목들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정 이사님은 그럼 뭐 좀 동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동적으로 관심 없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AI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제가 이제 엔터즈도 말씀을 드릴 때 시장 때문이다. 이 말씀도 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AI 같은 경우도 시장 때문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상반기에 주도했던 섹터가 누가보다도 2차 전지, 그리고 AI 이쪽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빠지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엔터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AI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안 갈 섹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볼 건가? 우리가 아직까지 내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내년 혹시 네. 얘기하면 그때 좀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내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올해 말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보게 되면 AI가 과연 갈 것인가? 그건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먹을 걸 좋아하니까 먹을 거라면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그 강남역에 섹시포가 오픈했대 그래요. 네. 그럼 궁금해서 먹으러 가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면 쭉 서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섹시포가 줄 서 있나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어쨌든 부각이 됐던 이유가 아시겠지만은 올 초에 이 챗GPT라는 게 갑자기 빵 나타나게 되면서 거기 사람이 극관심 생기게 되면서 그럼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지? 하다 보니까 이쪽에 분위기가 확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섹섹버가 이제 오픈한 게 아니라 오픈한 지 6개월, 1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열기가 과연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물론 신테카 바이란지 일부 루닛이란지 실적 나오는 거 있습니다. 있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테마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기대감에 상승한 거지 네. 그 기대감을 받쳐줄 만한 숫자가 과연 찍히느냐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긴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작정 이제 우리 그 손팀장님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디스하는 거 아니고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자기 전문가니까 자기 생각을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보시면은 이제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게 그쵸. 봤다고 해서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손 팀장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올 연말까지 2차 전지하고 그리고 AI는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는 저는 호불호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안 보는 섹터는 절대 안 봅니다. 제가 반전 어떤 포인트가 나오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AI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좀 본다라는 것들이 이게 생성형 AI가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제 말 그대로 사람처럼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엔 제가 볼 때 시간이 좀 걸린다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생성형 AI가란지 자율주행이란지 이게 벽에 부딪힌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고속도로 얘기하잖아요. 아, 네. 경부고속도로 가다가 코끼리가 나타났을 때 과연 이 자율주행이 피할 수 있는 확률이 코끼리가 나타날 확률이 몇 %가 되면 그것까지 학습이 과연 다 돼 있을까? 지금 기술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레벨 3를 못 가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레벨 3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대단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 차에도 레벨 2 반자율주행이 있거든요. 그건 현대차 손 떼면은 이렇게 막 경고 뜨잖아요. 이제 핸들에 손을 잡고 있다가 이제 손을 뗀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딱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제 본격적인 레벨 3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AI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가시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AI가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AI라는 게 나타났어. 늑대가 나타났다. 요걸로는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는 거죠. 네. 네, 이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손 팀장님 그래도 관련주도 준비하셨을 텐데 한번 반박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맞는 말씀 해주셨고, 근데 네. 제가 다행히 뭐 AI를 당연히 묶고 투자해야 된다, 뭐 2년, 3년 들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성장성이 있는데, 성장성에, 식은땀이. 제가 뭐 어떤 가치 투자 관점을 갖고 온 게 아니고, 이제 시청자분들께 조금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가져가고 싶어 하시니까, 이제 수급동을 보면은 이제 서서히 저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잡았다는 게 아니고, 물론 어떤 투자를 할 때는 매수를 하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 당연히 뭐 연간 실적 흑자 나와야 되고, 뭐 시가총액이 당연히 천억 원 넘어가야 되고, 어떤 뭐 쌍바닥을 다져야 되고, 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원칙이 갖춰진 종목은 제가 탑픽으로 갖고 왔고, 네.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종목들, 예전에 영광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그래도 이제 시장이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 이제는 연준에서 조금 사려주지 않을까? 물론 11월에 기준금리 한 번 인상하고 추가로 한 번 더 할지, 뭐 뉴스가 엄청 기준금리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오죠. 네. 뭐 최대 7%까지 간다. 아니면 뭐 11월에 인상 한 번 하고 만다. 근데 이렇게 양방향으로 나온 뉴스도 결국은 이제 점도표에 나오는 퍼센트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만약에 11월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이사님 뭐 하실 말씀?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경청하고 있어요. 경청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시청자분들께 희망을 드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에 물려 계신 분들이 그래도 11월 끝으로 긴축 우려가 덜 나온다고 하면은 성장성을 갖고 있는 섹터들이 올 거고, 반도체, 2차 전지도 물론 변동성이 크겠지만 로봇이랑 AI가 더 변동성이 클 것이다. 근데 로봇은 워낙 호재가 강하게 왔다 갔기 때문에 수급도 너무 안 좋아요. 네. 로봇이 이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빠져나간
수급 중에 일부가 AI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제가 AI를 모든 종목을 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AI를 샀으면 뭐 3년, 5년 들고 가셔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이 AI 중에서는 5개 해당하는 부분은 외인과 기관들이 사고 있고, 그 중에서도 든든한 뒷배가 있거나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왜냐하면 왜 모아가야 되냐면 아직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지금 당장 사가지고 다음 주에 수익을 내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부터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분할 매수를 해가시다가 이제 11월 FOMC 이후로 만약에 투심 개선이 안 된다, 성장 섹터에 대한 투심 개선이 안 된다, 그럼 그냥 매도를 하는 거고, 만약에 11월 FOMC 이후로 기준금리 인상이 끝이다, 그럼 이제 슈팅이 나오겠죠. 왜냐면은 이런 로봇이랑 AI 관련 종목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음봉, 양봉이 막 번갈아 있는데 깁니다. 이거는 투심 변화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제가 좀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뭐 셀바스 AI나 솔트룩스, 이게 대장급 종목들이고 그렇죠. 뉴스는 없는데 수급이 좋아요.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저점을 조금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이 줄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쌍바닥을 다져줘야 그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고, 뭐 알소프트나 뭐 SV 인베스트나 뭐 폴라리스 오피스나 솔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떤 원격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금융 클라우드, 아마존 투자 관련주로 부각이 돼가지고, 이 뉴스가 이제 그제 어제 나왔습니다. 그제 어제 나와가지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제 상가고 오늘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데, 상한가 가기 전까지는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다가 호재성 동반해서 개인 투자분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탑픽 아니겠죠. 그런 종목들은 거래량 실려있고 변동성이 강하니까 매매 잘하시는 분들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을 위한 탑픽은 따로 준비해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일단 의견은 좀 엇갈리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슈에 있는 종목 매매 좀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알소포트나 폴라리스 오피스, 솔트웨어 같은 종목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 오늘 토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선은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릴 종목 엠로라는 종목인데요.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SCM이라고 하죠. 공급 사슬망 관리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유지 보수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국내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삼성 SDS입니다. 그렇죠. 딱 여기까지 말했을 때는 손 팀장이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큰 그림을 그렇게 그렸구나. 아까 뉴스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AI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제 네이버에서 삼성전자가 AI 관련해서 혁신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으면 삼성에서 AI 사업을 삼성 SDS가 합니다. 그러면 삼성 SDS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엠로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물론 당연히 AI에 대한 성장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엠로의 본업은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인데 AI 사업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진행한 AI 사업은 엠로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엠로가 미국 시장을 정조준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꿈꾼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미 국내 중소 대기업 대부분을 고객을 두고 있는 1위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드렸었고, 삼성 SDS와 협업을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이 수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아까 이제 루닛이랑 뷰노, 뭐 JLK 이런 거 이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분기 실적이 아직 적자지만 적자폭이 줄고 있고 내년에 흑자 전환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그 근거로는 이 루닛이랑 뷰노랑 관련이 있는 병원, 약국 이런 것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뷰가 있고, 엠로 같은 경우도 납품대금 연동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 하면 에스크로랑 마찬가지예요. 어떤 원자재 구매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간편하게 좀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8월에 출시를 했는데, 이 납품 대금 연동제를 가입을 하고 있는 체결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강하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뷰가 있고요. 실적을 보면은 연간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분기 실적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파생 상품 손실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엠로의 이제 IR 팀이 잘못한 거죠. 네. 투자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본업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종포가 535.05,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제 주가 많이 높으니까 실적은 안 나오고, 그래서 업종포가 상당히 높은데, 엠로 같은 경우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 수익률이 109.93인데 12개월 선행포가 26.43이기 때문에 현재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데, 내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평가 매도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수급 동향이 좋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은 쌍바닥은 아니지만 121선 부근에서 지지하는 모습, 낙폭이 꾸준히 줄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쌍바닥 다졌을 때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실적이나 뒷배를 봤을 때는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수급도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엠로에 대해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엠노에 대한 제가 매수 가격은 64,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근데 오늘 좀 올랐죠. 그래서 분할 매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65,500원부터 64,0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만 원, 1차 목표가 73,000원 정도 잡고 보유 기간 한 2주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픽으로 엠로를 좀 제시를 주셨고요. 매수가는 64,000원, 손절가 6만 원, 목표가 73,0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엠로 얘기하셨는데 이사님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제 얼굴이 웃게 생겼습니다. 끼어들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러셨구나. 준비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저거 다 네. 못하시면 오늘 화병 나실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 기회 끼어드시고. 드릴게요. 네. AI 섹터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종목이요. 종목이요? 종목은 제가 도안이 모식으로 저는 종목을 토픽을 정했거든요. 네. 그 SV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 전에 제가 약간 태클 걸면은 희망 저도 드리고 싶죠. 뭐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면은 제가 100번 얘기 안 하겠어요. 네. 근데 여기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호불호가 되게 많아요. 안티도 많고요. 네. 그리고 찬티도 되게 많아요. 안티는 이제 제가 듣기 싫은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안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다 나중에 다 찬티로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맞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결국 보면은. 그래서 희망은 이제 지금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장 좋을 때 그때 이렇게 희망 주면서 좀 더 끌어가시면 그렇게 주시는 거고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투심 개선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시간만 되면 이제 파월력을 한 10분 정도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결승은 파월 때문에 시간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욕이 나오는데 뭐 그 욕은 못 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종목은 SB 인베스트먼트인데 솔직히 없어요. 탑픽이 없는데 네. 골라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를 고르게 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도 쉽고 그리고 오늘 시장이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어제까지 시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장 안 좋을 때는 좋은 종목 사도 빠지고요. 안 좋은 종목 사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종목 사도 빠지고 변동성이 안 좋은 종목 사도 빠진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그럼 어차피 손실량은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수익이 나게 되면은 좋은 종목은 5% 나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10% 20%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리벨리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AI 반도체 만드는 팹리스 회사예요. 네. 만약에 상장이 됐으면 제가 이 회사 계속 강추할 거예요. 방송 나와서. 그만큼 기술력 있는 회사거든요. 여기에 박성현 대표께서 그 테슬라의 스타링크 있잖아요. 네. 스페이스X. 거기에서 인공위성 칩 설계하셨어요. 그거 하시다가 모건스탠리 가가지고 그쪽에서 또 이제 퀀트 관련된 이 프로그램 관련된 칩 설계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또 회사 설립하고 난 다음에 아톰이라는 AI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삼성전자 5나노에 이미 생산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AI 반도체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 상장이 안 돼 있고 그 회사에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네. SB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CGA 이제 투자 유치할 때 지분 참여를 했거든요. 투자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선택을 했고, 이거 차트 잠시만 볼게요.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요런 차트를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차트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죠? 어제 이전부 거래량이 없어요. 네. 네, 없어요. 없다가 갑자기 대량 거래 발생되게 되면서 이게 변동성 나오는 것들, 그러면서 여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이슈 나오는 것들,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하게 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을 보게 되면은 이 캔들이 소위 말하는 단기 평선은 5일선부터 장기 평선 240일선까지 다 뚫어버렸어요. 다 뚫고 지금 보시면은 240일선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SB 인베스트먼트 요 종목을 AI 섹터와 관련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일단 올해까지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SB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또 올라가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주시면서 토픽으로 제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섹터에서는요, 오늘 2부 쉬운 산업 읽어주기 시간이었는데 손여로 팀장님의 토픽은 엠로였고요. 정태근 이사님의 토픽은 SB 인베스트먼트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쉬운 산업 읽어주기 시간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그리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손여루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죠. 저희 미스터 진단이 또 있는 날인데요. 저희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 022128-3388 하단의 번호로 또 종목이나 고민되는 종목의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또 꼼꼼하게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까지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